안녕하세요. 저 금문교회 성백준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아이들을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15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MBTI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이 MBTI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성격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 중심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유형별로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또 특징 안에서 형성되는 성격에 따른 어떤 지도법,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제 상황에서는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일학교나 또 청소년 분반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심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성격 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라는 것이 나도 가지고 있고 누군가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맞는 아이도 갖고 있는데, 가끔 보면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성격이 이상하다, 뭐 성격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격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질 테스트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좀 흔히 할 수 있는, 또 무료로도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기질이라는 부분도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 부분이기도 해서 이 기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기질이라는 정의는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유전적으로도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 기질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거에 어떤 피의 색깔, 유형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제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현대 과학에 와서는 잘못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격이라는 부분을 놓고 같이 볼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라는 부분은 뭔가 타고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또 그 집안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전자적인 아니면 기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성격이 형성되냐?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결정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태어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입장을 가질 때가 있죠. 특히 초등학교 부모를 가진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 잘 만나기를, 뭐 친구 잘 만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것이 그처럼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뭐 기질적으로 다혈질 기질,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는데, 부모가 활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어떤 활동성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다면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활발한 어떤 성격들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교육을 받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성격 형성이 타인으로부터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MB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MBTI라는 이 성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결정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거시체계다라고 이야기하는 더 큰 범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집단들,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전라북도 정읍에 살고 있으면 정읍시라는 이 문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라북도라는 부분의 특징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와 똑같은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최근에 남미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요새 많이 보는데, 남미, 그 자유로운 남미,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싹 트였던 어떤 남미, 또 어떤 나라는 또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그런 데서 태어났다면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체계에서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도에 학교를 다녔느냐와 지금 2000년도에 학교를 다녔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도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부분들, 법이나 체계, 교육 정책, 뭐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지금의 문화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특히 어떤 외향적인 부분과 내향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게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자기를 뭐 표현해야 된다, 뭔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세대에 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기도 한데요. 이게 실제로 MBTI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선 모양은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선 모양을 보면 여기 실선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높게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죠. 이게 MBTI 유형으로 E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한 유형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유형이 많은 연령대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현재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의 유형들이, 이 유형이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유형이 많다라는 말은 내향적인 유형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50대로 넘어가면, 여기 50대로 넘어가면 역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분포를 갖고 있지만 외향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적은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대별로 선호하는 성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점잖은 사람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지금 20대에게 점잖은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으로 또 인식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활발하게 잘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세대에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유형이 많아지는 경향도 있고, 반면에 I 유형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적인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녀에 대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별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의 차이를, 성별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다른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70대 이쪽에 보면 남성의 경우는 이쪽 후반 연령대로 갈수록 외향형이 더 많은 측면을 보인다면,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또 다른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 있는 것처럼, 같은 분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고 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성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어떤 거시적인 체계, 그리고 주변에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S유형과 N유형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차이인데, 보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가면 갈수록, 연령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게 뭐냐면 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감각이 뛰어나다, 감각적인 어떤 측면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는 유형이라면, N 유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유형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쪽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실적인 부분에 감각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S가 높죠. 그래서 과거 세대에는 ISTJ 같은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요새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S 유형과 N 유형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N 유형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S 유형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S가 많으면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N 유형들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풍부한 어떤 이야기, 우리가 상상에 대한 어떤 나래가 끝이 없는 경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유형들이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격 유형이라는 것은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고 뭔가를 정형적으로, 특히 제조 생산업 중심으로 직업을 갖다 보면 S유형에 대한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세대에도 살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직업들이 많다 보니까 N유형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유형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남녀 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게 원체 격차가 커서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또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격이라는 부분이 한번 형성돼서 고착된,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나는 분반의 아이들이 굉장히 쟤는 저래 갖고 어떻게 먹고 살란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대인 관계는 잘할까 막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우리가 분반을 보통 1년을 하니까 1년 동안 성격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할 때에는 지금 내가 만나는 아이의 현재 성격을 가지고 보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의 성격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본론 돌아와서 ISTJ 유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70년대에 태어났느냐, 50년도에 태어났느냐, 90년생이냐, 2000년생이냐에 따라서 아무리 ISTJ에 대한 부분이 먼저 형성된다 할지라도 변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틀에 박힌 정형화된 어떤 업무를 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유형이면 굉장히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조금 더 변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풍부한 세대에 살아가려면 이 유형으로는 굉장히 좀 적응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차이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과 지내느냐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ISTJ 또 ENFP 이런 성격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변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을 갖고 또 어느 곳에 소속돼서 무언가를 같이 일을 해보고, 또 그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뭔가를 이제 같이 해보면서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변화하거나 또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달라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지내느냐도 성격 형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다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면 이 성격일까에 대한 고민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성격에 대한 변화보다는 인격에 대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격이 변하게 되면 이 인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ISTJ라 할지라도 굉장히 내향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ISFP 같은 경우
INF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향적인 어떤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찬양할 사람이 없어요. 인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들 앞에, 누군가 앞에 나아가서 찬양 율동을 하고, 또 누군가의 앞에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또 누군가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분만교사의 활동을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격적인 변화, 인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굉장히 외향적이면서 실수가 많고 뭐 말실수도 많고 뭔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유형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뭔가 변화를 겪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함 가운데에서는 성격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품적인 어떤 변화, 인격적인 변화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반 아이들을 통해서 만날 때 그들이 사실 지도할 때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구절이 되는 14장 1절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분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보듬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에는, 그 정도의 믿음의 깊이가 되기 전에는 각각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막 표현하고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학생이 이런 질문 또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요? 뭐 이제 다른 교회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들,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또 그 성격을 중심으로 어떻게 질문해주고 어떤 지도를 해줄 때 조금 더 나을까에 대한 부분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지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 문제를 어떤 말 한마디로 질문 하나로 다 바꿀 수 있느냐? 그러긴 쉽지 않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적어도 내가 이 아이를 만나서 30분간 1시간 동안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최고의 교제들을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전화를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낮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쉽지 않죠. 이런 문제에서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 더더욱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마찬가지, 그 성격을 고려해서 지도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기질이라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게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변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격은 같이 공존하면서 이 가운데서 인품, 인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둘을 가지고만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많이 예시를 들지만 제2유형하고 P유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혈질, 담즙질, 이게 각각 두 가지 유형들을 나눠서 성격을 갖고 있을 때, 기질과 갖고 있을 때 그들이 여행 계획을 짤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별 과제로 했던 부분인데, 이제 같은 유형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과제를, 여행 계획을 한번 짜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J하고 P하고 뭐 나누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J 같은 경우는 시간 계획을 막 먼저 세워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시간 계획을 세워서 시간에 따라서 뭐 10분 단위로 막 쪼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1시간 동안 뭐 이동, 이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네이버 길찾기에서 막 찾아가지고 차로 이동하면 이제 도보로 이동하면 5분, 뭐 차로 이동하면 30분, 이런 것과 디테일하게 막 짜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지 뭐 시간 계획이 뭐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여행 계획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차이의 모습, 또 사람들의 생각들이 막 드러나게 되는,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너희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지도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 교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의사소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사소통이 달라져야 아이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질문하는 법도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성격 유형별로 그들이 갖는 섬김의 역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나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도 가족들을 이해함으로, 또 분반 아이들을 이해함으로,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서의 나의 모습들이 저분은 저렇구나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달라질 수 있는 나의 모습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 성격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BTI와 기질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 알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으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김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